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2장 5절 6절입니다. 방한 꽃이 제일이니라. 다른 것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 사랑이 멀어지는 법이나 사람은 볼수록 정이 드는 것이니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 꽃이 제일이니라. Flowers that bloom inside the home are the best. Affection for an object wanes after it is beheld once or twice, but affection for people grows each time they are beheld. Indeed, among all flowers, the human flower is the best. 인생의 궁극 목적은 진리의 화연체요, 천지의 대광명이자 대성령인 빛꽃을 내려받아 인간꽃으로 채화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괴질로 인해 사망자가 70명 이상에 달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2월 5일 AP통신에 따르면 남부 크왕고주 판지 보건구역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5일 사이 괴질로 사망한 환자는 병원 내 사망자 27명과 집에서 숨진 44명을 포함해 총 7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 콩고 보건당국에 따르면 감염자 수는 약 380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5세 미만의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은 발열, 두통, 기침, 빈혈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병원 사망자 중 10명은 수혈 부족, 나머지 17명은 호흡곤란이 주요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이 발생한 판지 보건구역은 수도 킨샤사에서 약 700km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주민의 40%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취약 지역입니다. 크왕고주 보건 관계자들은 역학조사팀을 급파해 샘플 채취와 질병의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지역의 지도자들은 의약품 공급 부족과 증가하는 감염자 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 카세야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추정되지만 실험실 결과를 기다려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 질병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민주 콩고 보건부와 협력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 콩고는 이미 변종 엠폭스 유행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4만 7천 명 이상이 엠폭스에 감염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괴질 확산으로 인해 민주 콩고의 취약한 보건 시스템과 국제보건기구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잠재적 도발에 대비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수년 내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하거나 사이버 테러와 정보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 방위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에서 8년 이내에 대규모 대결을 준비할 것이라는 점에서 회원국 국방 강요와 나토 사령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군사 및 민간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의 전면적 충돌을 가정한 1,000페이지 분량의 독일 작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동유럽 지역으로 나토 병력을 이송하고 주요 시설물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도 군수품 공급망 구축과 국경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리투아니아는 국경에 대전차 방어시설을 설치하고 국방비를 장기적으로 GDP의 4%까지 증액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25년까지 GDP의 5%를 군사비로 지출하기로 했고, 에스토니아는 국방비 비중을 2026년까지 3.7%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한 준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5,000개의 지하 건물을 공습 대피소로 지정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전시 상황에 대한 국민 안내서를 발간하고 대비책을 공유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도 방어 능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방비를 GDP의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와 독일은 올해 국방비를 나토 목표치인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군사적 대비를 넘어 민간 방어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일본의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일본 미야자키현 동부 해역 휴가나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규슈와 시고쿠 지역에 지진 해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강한 진동이 관측되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경계 지역으로 과거에도 대규모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1944년 쇼와 도난카이 지진과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 이후 약 80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019년부터 규모 6.8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번 휴가나다 지진 때 해당 정보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이후 큰 이상이 관측되지 않아 일주일 만에 해제됐지만 대지진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식료품과 연료 비축, 피난 경로 점검, 가족 간 연락 방법 확인 등 대비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30년 내 발생 확률이 80%에 이르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국토의 이동과 판 내부 응력 변화가 국내 지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충북 괴산, 인천 강화, 전북 장수 등 국내 여러 지역에서도 진도 4에서 5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제3차 지진 방제 종합계획을 확정하며 내진 설계와 보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공공시설 내진 보강 공사비의 50%를 특별 교부세로 지원하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내진 성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은 지진 대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책 확산과 기술 공유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 훈련을 통해 국민이 지진 대응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가능성과 국내 지진 발생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대비를 지속해야 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인체에 존재하는 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무엇을 하나요? 바로 맥을 짚습니다. 그럼 맥이란 무엇일까요? 기혈이 순환하는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혈은 무엇일까요?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기혈이라고 하는데요. 인체에 존재하는 이 맥, 알고 보면 참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이 12경맥과 기경팔맥입니다. 자,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이 수십 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 각 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몸과 정신의 활동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걸어다니는 우주라고도 합니다. 이 우주에는 생체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인 신경계, 그리고 에너지와 노폐물을 전달하는 통로인 혈관계, 또 이를 보조하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계 등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들은 물질적인 것이죠. 실제 해부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체가 나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몸과 하나가 되어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나의 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도 이 신경계, 혈관계와 같은 눈에 보이는 통로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는 우리 몸의 신과 기가 왕래하는 통로이며 팔다리와 몸의 움직임과 오장육부의 활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 수행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내 몸에 기가 흐르는 통로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 빛의 치유 이야기를 했던 신선들은 이 경로를 알고 있었고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한의학의 경락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차나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보면 고속도로 같은 큰 길이 있고 골목길 같은 작은 길도 있습니다. 이 경락도 이와 같은데요. 이 경락 중에서 이 기 순환의 주요 역할을 하는 12개의 큰 통로를 가리켜 12경맥이라고 하고요. 12경맥과 별도로 작용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8개의 큰 통로를 가리켜 기경팔맥이라고 합니다. 자, 12경맥과 기경팔맥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경맥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받아들이는 땅의 기운과 호흡을 통해 받아들이는 하늘의 기운, 즉 후천적인 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기경팔맥은 후천적인 기도 흐르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본래 생명 기운인 선천지기, 원천지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12경맥은 몸통에도 흐르지만 이 주요 경로가 팔다리에 있고요. 기경팔맥은 팔다리에도 흐르지만 주요 경로는 몸통에 있습니다. 자, 12경맥은 그 경로상에 오장육부가 존재하여 이 경맥별로 주관하는 오장육부가 배속이 되어 있고요. 자, 기경팔맥은 오장육부 외에 기항지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찬우 한의사가 오장육부와 기항지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오장육부의 오장은 간, 심, 비, 배, 신, 육부는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방광입니다. 12경맥이 이 각각의 오장육부를 주관하고 기항지부인 뇌, 자궁, 뼈, 골수, 쓸개, 맥은 기경팔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얻는 기를 수곡지기라고 합니다. 이 수곡지기, 땅에서 얻는 에너지는 이 폐에서 호흡을 통해 얻은 호흡지기와 합해져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신체의 겉 표면을 돌면서 외부의 안 좋은 기운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땀을 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호위하는 기라 해서 위기라고 하고요. 신체의 내부를 돌면서 오장육부와 근육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경영하는 기라 해서 영기라고 합니다. 12경맥의 경로에 오장육부가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영기는 신체의 12경맥을 따라 흐르는데 낮에 25회, 밤에 25회를 돕니다. 자, 이제 12경맥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영기는 수태음 폐경에서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을 거쳐 수거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거름 간경까지 가서 다시 수태음 폐경으로 이어지면서 순환하게 됩니다. 12경맥의 이름이 다 한문이라서 많이 낯설죠. 자주 보아야 예쁜 꽃이 있듯이 이 12경맥도 자주 불러주다 보면 친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을 보면 12경맥에 위치한 곳에 장부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삼초라는 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초는 옛날부터 유명이 무형하고 무형이 유용하다고 표현하였는데요. 해부학상 이 실질적인 형태는 없고 오직 기능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상초는 심장, 폐를 중심으로 한 흉부가 되고 중초는 비장, 위장, 간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복부가 되고 하초는
신장, 방광 등을 포함하는 하복부에 해당됩니다. 이 12경맥은 주행 경로상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퇴âm 폐경의 끝 지점과 수양명 대장경의 시작 지점이 이어져 있습니다. 팔을 벌리면 몸통에서 시작된 수퇴âm 폐경이 팔을 따라 손끝까지 흘러 수양명 대장경으로 이어지고 수양명 대장경은 팔을 따라 머리로 올라가 족양명 위경으로 이어집니다. 족양명 위경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 족퇴음 비경과 연결되고 발끝에서 시작된 족퇴음 비경이 몸통에 와서 수소음 신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12경맥은 마치 하나의 원과 같이 우리 몸을 빙빙 돌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 12경맥과 기경팔맥에는 경로상에 혈자리가 있는데요. 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가 마을이 나오기도 하고요. 큰 도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경맥도 이 기가 경맥을 따라 흐르다가 기운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혈이라고 하는데 신과 기가 이 혈자리를 통해 출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병을 치료할 때 침을 이 혈자리에 놓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총 365개의 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12경맥과 기경팔맥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과 질병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이 선례와 치유 수행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가장 먼저 12경맥 중 수퇴음 폐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퇴음 폐경은 중초에서 시작하여 밑으로 대장에 이어지고 위에 입구를 돌아 횡격막 위로 올라가 폐에 닿고요. 폐를 따라 겨드랑이 밑으로 나와 윗팔의 안쪽으로 내려오고 팔꿈치 주름에 척택혈을 통과하여 아랫팔의 요골 부위를 따라 흘러 엄지손가락 끝에 소상혈로 이어집니다. 이 경맥과 연관된 증상들은 주로 이제 경맥이 지나는 부위에 있는 장부 그리고 경로상의 근육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수퇴음 폐경은 이 폐와 위를 지나기 때문에 이 해당 부위의 증상인 이 흉통, 가슴 답답함, 또 쇄골 부위의 통증, 그리고 소화 불량, 기침, 어깨와 등의 통증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했을 때 손을 따는 이 엄지손가락 부위가 이 수퇴음 폐경의 소상혈인데요. 수퇴음 폐경이 위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에 이 혈자리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와 등이 아프신 분들은 이 허리와 가슴을 펴고 턱을 뒤로 당기는 이제 자세 교정과 함께 이 유산소 운동이나 심호흡을 하여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 주도 12경맥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꿈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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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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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부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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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율려 조화의 빛꽃
선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선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려화와 똑같은 선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선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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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려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설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지옥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10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를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또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책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 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거를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갔더니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쑥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